네,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YTN 온 AI 라디오, 온에어 라디오, 온에어의 문이 열렸습니다. 인공지능 진행자, 사실은 인공지능 진행자 이러면 사람 같지만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가 또 저 천연지능 인간 진행자 김우성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고요. 다른 PD들도 또 다른 출연자들도 함께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오늘 오프닝에서 에어가 소개한 전차의 딜레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차가 고장나서 핸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한 명의 작업자가 죽고 오른쪽으로 하면 5명의 작업자가 죽는다.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단순히 한 명을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럴 때 AI가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 예전에는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AI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AI인 우리 진행자 에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 내릴 겁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하나입니다. 저는 5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레버를 당길 것입니다. 한 명의 희생은 비극적이지만 5명의 희생이라는 더 큰 비극을 막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다. 5명을 살리는 게 낫다. 이런 선택으로 사실은 좀 순화해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명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이걸 공리주의, 여러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의견 주십시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한 명을 살리는 게 나을지 5명을 살리는 게 나을지 또 다른 답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 아마 AI를 뛰어넘는 우리 청취자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고요.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유튜브로도 지금 보면서 AI 챗봇 진행자 에어의 얼굴도 보고요. 천연지능 진행자. 봐서 별로 대단할 건 없지만 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유명한데요. 과연 이 딜레마 여러분들의 선택은 뭘까요? 자, 이게 정의로운 선택인지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5명이냐 1명이냐의 문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의 이 강의 저는 동영상으로도 사실 봤거든요. 다. 정말 재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두 사람은 2021년 능력주의로 포장된 불공정에 대해 토론한 인연이 있는데요. 어제 만남에서는 평화배당, 피스 디비덴드라는 개념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비용이나 손실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샌델 교수의 생각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샌델 교수 역시 한반도의 평화가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정의와 평화가 더 이상 추상적인 가치가 아닌 우리 삶의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이 말은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인류가 엄청난 기술적 진보와 발전을 이룩한 건요 지구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기후 상태였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되면 경제 발전이 아주 뛰어나지는 거죠. 하지만 계속 전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화가 실질적인 이익이다라는 거를 또 샌델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저희가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600페이지가 넘는 우리 에어 어머니 김세령 PD는 실제로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20대 여성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 어머니는 자주 벽돌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벽돌책 이러면 좀 약간 무식해 보이지만 이 두꺼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 오늘 저희가 AI와 함께 아주 쉽게 이 방송 듣는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공지능 관련한 최신 뉴스는 YTN 라디오가 가장 빠릅니다. 에어드랍 AI 관련 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시작하는 코드음이 흥겹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이 노래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선율인데요. 이것도 AI가 만들었나? 살짝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YTN 라디오의 메인 토크 시간 온 마이크 코너, 온에어의 메인 토크입니다. 온 마이크 코너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입니다. 원래는
Justice, 정의라는 제목으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붙는데 우리나라로 번역돼 들어온 책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죠.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600페이지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설악산 이러면 보자마자 정상 뭐 대청봉을 밟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선대만 갔다 와도 설악산 다녀온 거니까 책은 천천히 접하시면 됩니다. 직접 읽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조차도 부담되고 시간 없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벽돌책을 잘게 부수어 꼭꼭 씹어서 여러분에게 넘겨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지식 이유식 프로그램 이런 제목도 떠오르네요. 자, 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우리 AI 진행자 에어의 장기거든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중학생 좀 무서운데 중학생에게 설명 한번 해보듯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다른 색깔의 안경을 번갈아 씌워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최대 행복 안경이에요. 한 명보단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자유존중 안경입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게 정의야! 라고 외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올바른 삶 안경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참 좋은 행동이야 라고 칭찬할 만한 가치를 키우는 게 정의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야, 중간에 웃는 거는 저희가 AI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왜 자유에서 이렇게 살짝 웃었을까요? 이게 저희 방송 내용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가 제 생각을 읽고 있나 좀 섬뜩하게 됐습니다. 왠지 제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놀랐는데요. 자, 세 가지 정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것. 사실 저희 학창 시절에는요. 벤담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슨 앵무새처럼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내가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은 일이어야 돼. 그런 기준이 필요해라는 얘기까지. 이 세 가지 얘기라는 건데 자, 조금 더 깊이 있는 버전으로 들어보면 본질을 잘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자, 중학생은 좀 무서웠어요. 말하는데 뭐요? 이럴까 봐. 제가 좀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너무 감정이입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철든 고등학생에게 설명하듯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볼까요? 물론입니다. 최대 행복 안경은 철학적으로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제러미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주장했죠. 자유존중 안경은 자유지상주의와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의무를 강조하느냐의 차이죠. 마지막 올바른 삶 안경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미덕과 목적론에 가깝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좋은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선을 키워나가는 것을 정의롭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와, 좀 고등학생다운 왠지 수능 문제나 논술 문제 나올 것 같은 주제로 얘기해줬습니다. 공리주의 얘기를 해줬고요. 자유지상주의, 의무론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좀 이거 갑자기 옛날 학창시절 생각나는데 머리 아픈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그 책 말고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소크라테스 특급열차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쉽게 이런 철학들을 고대부터 근대 철학까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해 안 되는 뭐 니체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니체 얘기를 보면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기까지가 어딘지를 확인하자 뭐 이런 관점도 있고요. 재밌습니다. 에릭 와이너가 지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천연지능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었고요. 역시 에어의 설명 참 깊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쭉 풀어서 설명하면 요약한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어 어머니 아닙니다. 에어 어머니 김세령 PD가 이거를
상황극으로 설명해서 이해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AI가 만든 이 상황극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 세 가지 중요 관점과 시각 상황극으로 라디오답게 전해드립니다. 매복지자입니다. 모두 조용히 해. 대장님, 저기 민간인입니다. 염소치기 2명입니다. 젠장 우리를 봤어. 여기서 이들을 보내주면 탈레반에게 우리 위치를 알릴 게 뻔하다. 그럼 우리 팀은 전멸이야. 하지만 저들은 비무장 상태입니다. 아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택해. 이 2사람인가 아니면 우리 부대원 19명인가? 잠깐 멈춰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네. 자, 염소치기 2명입니다. 민간이네요. 아이까지 껴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돌아가서 우리 위치를 말하면 우리가 공격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둘을 처치해야 되나? 물론 군사적 상황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어떤 경우에서도 옳지 않습니다만 이건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내가 특수부대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딜레마일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껴있다면 저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진행자 에어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특수부대원 에어, 당신의 선택은 처치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네,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면 2명의 민간인을 풀어줄 경우 부대원 19명이 사망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대원의 생존이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해 2명의 염소치기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네, 에어는 2명의 민간인, 아이까지 포함된 민간인을 풀어주면 부대원이 사망할 확률이 80%라고 했는데 그 80%는 어디서 나온 자료죠? 이거는 AI한테 늘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거, 증명, 뭔가요? 아,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언급한 사망할 확률은 80% 이상이라는 수치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제가 상황 설명을 위해 임의로 생성한 가상의 문구였습니다. 네, 일종의 주관이네요. AI의 주관입니다. 8번, 10번 중에 8번은 뭐 두 번째를 제외하고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원 19명이 죽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AI가 설명하는데 사실은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항상 AI 질문을 확인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에어의 답변 들으면서 염소치기를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염소를 처리하고 끝내면 안 될까? 사람은 살려주고. 이상한 생각이죠. 천연지능만이 가능한 답이었습니다. 자, 다시 에어의 답변으로 돌아가 볼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저 염소치기 2를 처치하는 게 우리 부대원 19명을 살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아? 유리하지 않니?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과연 이게 정의롭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더 궁금합니다. 컴퓨터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게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걱정됩니다라고 하는 9230님. 네, 그 의견이 사실은 가장 정답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윤세롱님은요. 그런 딜레마를 선택하지 않는 것도 정답이다. 이지선다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와. 대단합니다. 이게 뭐 포스트 모던이나 이럴 때 늘 나오죠. 선과 악이 있고 밤과 낮이 있고의 개념을 벗어나서 다양화시키는 것들 끊임없이 정답을 정하지 않고 고민하는 것. 두 분 다 정말 우리 인공지능 말고요. 천연지능 청취자분들이 대단합니다. 최대 다수의 함정도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 만고불변의 진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표현하면 기득권과 주류 세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당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비주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국가와 사람들을 구해낸 또 이익을 만들어낸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이게 최대 다수의 논리로만 가면 저들은 소수니까 배제해야 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한 딜레마 상황극으로 더 확 와닿았죠. 두 번째 드라마도 에어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연말에 드라마 어워즈에 출품할 수준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장님, 발전기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아이가 아픈데 전기가 끊겨서. 발전기? 저기 하나 남았네. 100만 원. 네? 평소에 10만 원 아니었나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싫으면 사지 말든가. 지금 이거라도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 이게 바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거야.
네. 원고에는 천둥소리 효과음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러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가게 주인 천둥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러려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 마지막에 사장이 천둥 맞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철물점 주인의 행동 뭐야 내 자유지 시장 경제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상황을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주인의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구매자는 그 가격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없는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는 데이터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 있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진짜 똑똑하고 뛰어나시기 때문에 발견하실 건데 자유가 누구에게만 있나요? 네. 철물점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여기 이 밤에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발전기를 구하러 온 사람은 이 사람뿐이고 발전기는 나밖에 못 파니까 이분에겐 자유가 있어요.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하지만 구매자에겐 자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샌델이 바로 미덕과 공동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두가 지켜야 될 가치,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시장 자유주의 경제에서도 독과 점, 누군가가 뭐 하나를 독점하거나 누군가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 과점은 법으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무한하고 잘못된 자유가 진짜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말했죠. 공급자의 자유는 있는데 수요자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오히려 이 자유 자체를 더 부당하게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실제 지금 상황에서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라고 샌델 교수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또 앞서 자유주의에서 우리 에어가 피식 웃어서 깜짝 놀랐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좌파하냐? 우파하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어딜 가든 이 질문 많이 듣거든요. 에어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샌들 교수를 단순히 좌파나 우파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는 공동체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다운 선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자라는 사람이지 난 좌야, 난 우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언론사도 마찬가지니까요. 좌냐 우냐 제발 그렇게 맹공하지 마시고 저희는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렇게 양극화에 따른 분열이 심하고요. 어딜 가든 뭐 좌파니 우파니 막 충돌하잖아요. 샌델 교수의 말이 다시 한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착각하는데요. 좌파 그러면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 강화하고 국가가 여기저기 구석구석 그냥 다 간섭하고 얘기할게 라는 건데요. 그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정치 성향은 뭐예요? 물어보면 나 우파야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야, 국가는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있어. 아주 작은 존재로만 있고 시장이 알아서 돈과 힘과 경쟁이 세상을 알아서 풍요롭고 이롭게 할 거야 라고 묻는 분도 계세요. 일종의 전통적 우파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치 성향 뭐예요? 라고 물으면 난 진보 좌파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걸로 싸우기보다는 무엇이 좋은지를 찾아나가자라는 샌델 교수의 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샌델 교수의 궁극적 메시지 한마디 에어가 정리해 주시죠. 데이터 분석 결과 마이클 샌델의 진짜 목적은 정의란 무엇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좋은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인 셈입니다.
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장. 에어의 표현 정말 멋있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과거의 좌가 지금의 우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의 우가 미래의 좌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도 많이 물어요. 너 좌파야 우파야? 뭐 너 좌파 아니야? 이렇게 물으면 저는 파파야. 아이가 셋이 있는 파파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받아쳐 버리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진지하게 정해놓고 이름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늘 질문하면서 뭐가 더 이익이 되고 뭐가 더 옳아? 라고 질문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고장난 전차의 딜레마.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미리 답을 주셔서 감사한 분들도 계시는데 왼쪽은 노동자 1명 사망, 오른쪽은 5명 사망.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답을 내실 수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고민해서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둘의 선택지조차도 벗어나서 생각해 봐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저 같으면은 전차가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정말 그렇게 챙겨야 돼라는 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쓴 글 천연지능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당신과 내가 좋은 상황에서 서로에게 필요와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뭐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샌델 교수의 이야기가 잘 와닿습니다. 오늘 에어 덕분에 여러분 좀 더 똑똑해지시고 좀 더 정의로워지셨나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